커피에 세례를 내려 얄궂은 박해를 피한 클레멘스 8세. 이슬람교도들은 술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커피를 마시는 것은 코란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데 커피는 술을 대신하기에 제격이라 자바 커피는 이슬람 세계의 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커피가 이슬람에 퍼진 1세기도 안 된 1511년에 성자들 사이에서 커피에 대한 비난이 일어났는데 메카의 성자들은 예배드리는 동안 졸음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 커피를 마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1511년에 메카에 새로 부임한 총독 카일 베그는 공식적인 커피 금지령을 내린 세계 최초의 지도자인데 그는 사람들이 커피하우스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보이면 반역을 꾀한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현대의 화장실 벽에 해당되는 곳에 통치자를 욕하는 시를 적어 놓은 것을 우연히 발견하기도 했는데 그는 커피가 사악한 것이라고 확신했고 부하들에게 원두를 거둬들여 불태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금지령은 오래가지 않았는데 국왕이 커피를 매우 좋아했기 때문으로 국왕은 메카에 커피하우스가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재빨리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제국에서 향락을 싫어하는 성직자들의 레이더망에 커피가 걸리지 않게 하려면 고객들이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의 효력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회교 국왕이 그토록 커피를 사랑했고 아침 식사에 해당하는 터키어가 커피 마시기 전이란 의미의 카발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향락의 아기 버전에 불과한 커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535년경의 모카에서 커피에 대한 증오는 극에 달했고 분노한 설교사의 말에 광분한 커피 반대 폭도들이 거리 곳곳에서 날뛰면서 커피하우스를 불태웠습니다. 메카의 커피 애호가들이 감미로운 냄새가 동반된 공공기물 파손행위에 분노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료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이슬람의 가장 신성한 도시 거리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이 충돌은 정부가 커피의 적법성을 재확인하는 선포를 한 후에야 멈춰 한동안 평화가 복구되었지만 커피를 금지하려는 힘은 여전했습니다. 커피의 적법성과 사회적 용의는 다음 세기 동안 밀물과 썰물처럼 전진과 후퇴를 반복했는데 가장 심각한 금지령은 17세기에 담배를 금지시켰던 무라드 4세의 통치 기간 중에 내려졌습니다. 무라드가 흡연자를 색출해 목을 치려고 흡연자인 척하느라 바쁘다 보니 그의 신복 중 하나가 커피하우스 역시 사회의 풍기문란에 만만치 않은 위협이 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무라드 같은 회교 국왕들이 시간이 없어 미처 하지 못하는 일을 고관이 처리했는데 무라드는 많은 시간을 흡연자들을 함정에 몰아넣고 처벌하는데 보내는 바람의 나라에 일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라드의 통치 후반기에 고관은 쿠프릴이었는데 그는 우두머리가 흡연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동안 커피와의 전쟁을 도맡아 하지만 흔히 그렇듯이 당시에도 전쟁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쿠프릴리는 적들이 커피하우스에서 자신에 맞서 모반을 꾀하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커피하우스는 지식인들이 모여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정부를 향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쿠프릴리는 폭동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제국 내에서 커피 소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처음 지시를 어기면 곤봉으로 맞는 벌을 받았고 두 번째로 어기면 가죽 자루에 넣어 꿰매서 보스포러스 해협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쿠프릴리의 금지령은 오래가지 못해 이슬람 세계에서 커피 금지는 대부분 16세기 중반 무렵에 막을 내렸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애호하는 깊고 짙은 맛의 음료에 완전한 자유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세계 유럽는 밤새도록 졸리지 않게 해주는 감미로운 검은 차에 매혹되었지만 그들은 커피의 기원이 이슬람 세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들에게 이슬람교는 기본적으로 선량한 기독교인들의 영혼을 앗아가는 사악함과 동일한 말로 술 마시고 구토하다 잠드는 것은 하느님이 수용하지만 이슬람의 와인은 이도저도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유럽인들이 커피의 원산지가 외국이라는 불편한 사실을 극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커피가 필요했던 기독교인들에게는 다행히도 교황 클레멘스 8세가 커피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프리드리히 대왕 같은 유럽의 다른 지도자들은 커피가 맥주 판매나 사회적 도덕에 손상을 입힐지 모른다는 이유로 일시적 금지를 생각했지만 교황은 그 차에 진심으로 빠졌습니다. 커피를 매우 좋아했던 그는 동료 기독교인들 다수가 커피를 이겨도 음료로 여기는데 매우 상심했는데 커피의 기원은 이슬람교도들뿐만 아니라 이슬람 성직자들과도 이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교황들은 커피를 금지시키고 마시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몰래 마셨지만 천주교를 다루는 기술이 무한했던 클레멘스는 기교를 발휘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커피 첫 한 모금을 마시고는 커피가 진정한 기독교인의 음료가 되게 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전에 그가 커피 맛을 비밀리에 개선시켰을 수도 있는데 커피는 1592년에 터키 제국이 비엔나를 포위했을 때 처음 유럽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터키군이 물러났을 때 터키 캠프에 커피와 포트가 버려져 있었는데 오스트레일리아 수비병들이 그것을 끓여 먹어보고 맛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책은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게 밝히는데 클레멘스 8세가 커피를 진심으로 좋아해 이슬람 음료라는 개념에 맞서 세례를 내려 커피를 지상과 천상의 기독교인들이 마실 수 있는 음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커피에 세례를 내려 얄궂은 박해를 피한 클레멘스 8세의 이야기였습니다.